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계입니다. 오늘은 독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일상에서 우리 주변에,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은 매번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독소하고 접해져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히 이제 현대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히 먹는 음식, 식품 첨가물이 됐든 여러 가지 발색제가 됐든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그 다음에 생활, 우리 보면 가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생활 용품들이든가 뭐 음식물이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독소들을 먹고 마시고 하게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비만인 사람들이 많죠. 근데 우리는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 안 해서 그런다, 과식해서 그렇다, 이런 쪽으로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이 원인이 정확하게 맞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독소, 그 다음에 우리 몸 밖에서 들어오는 독소들이 지방 조직에 쌓여가지고 지방의 대사를 망가뜨리고 이것이 지방을 더 크게 만들면서 오히려 악화시키는, 비만을 더 악화시키고 살은 빠지지 않게 만드는 아주 그런 나쁜 그런 그 독소로서 이게 자리매김을 현재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비만은, 그래서 제가 지방 독소형 비만이 많다. 즉 이 얘기 뭐냐면, 지방에 독소가 많이 쌓여서 결국에는 비만을 더 악화시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도하는 다이어트라든가 다양한 시도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들이 생각보다 우리의 내가 일상에서 접하는 많은 그 환경과 음식 속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 독소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몸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몸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어떤 독소예요?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독소는 환경 호르몬, 플라스틱부터 미세 플라스틱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그 환경, 우리가 먹이 사슬에서 보면 우리가 최종 그 종착점인데, 우리가 생선이든가 여러 가지 먹는,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고기를 우리가 뭐 가축이 뭐 소고기 됐든 이런 거 하면 거기에 호르몬 주사도 하고, 그 소가 먹는 사료라든가 이런 데 들어있는 여러 가지 농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그 소고기의 지방에 그것이 들어있는 거를 우리가 결국에는 섭취해서 우리 몸에 지방에 그것이 축적되는 이런 형태로, 먹이사슬의 최종점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미세먼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이제 당독소 같은 거, 음식을 요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독소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아파서 먹는 약물들. 이게 왜 독소냐? 약인데, 약은 사실은 다 지용성입니다. 지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름에 녹는 겁니다. 물에는 안 녹고. 이 물에는 안 녹고 기름에만 녹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먹었을 때 수화가 물에 녹아야지, 녹아야지 흡수가 잘 되는데, 녹지 않으면 흡수가 잘 안 되죠. 이거를 녹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계면활성제라든가 유화제들을, 합성 유화제들을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약을 먹을 때 포함되어 있고, 약 자체가 또 지용성이다 보니까 대사가 우리 몸에서 약을 먹었는데 충분히 해독이 안 되면 이런 것도 지방에 쌓이게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식품, 늘상 먹고 있는 식품 첨가물, 방부제 뭐 이런 것들이 왜 쓰는 거죠? 이거는 그 KBS 생로병사에서 방영된 것 중에 일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 화학 첨가물, 수은, 농약, 방부제 이런 것들이 다 음식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쌓여서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을 한다. 보세요. 우리가 먹는 이런 것들이 다 식품 첨가물들이거든요. 이 식품 첨가물 속에는 수은, 구리, 납, 뭐 이런 카드뮴, 농약, 방부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이 컵라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분말 카라멜이 들어있고, 산도 조절제 들어있고, 조미료 들어있고, 맛 베이스 들어있고, 변성 전분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다 식품 첨가물에서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그리고 또 이 용기, 이런 그 플라스틱, 이런 그 용기에서
컵라면이라든가 이런 뭐 용기 속에서도 열을 가해서 뜨거운 물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독소들,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다 섭취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인은 독소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늘상 먹는 독소들이 엄청나다는 거죠. 실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이 1년 동안에 먹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거를 2009년도에 한 거예요. 이거 지금 10년도 더 지났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만 해도 우리가 1년에 먹는 게 얼마나 먹느냐, 식품 첨가물을 25kg 정도 먹어요. 아마 지금은 훨씬 더 심할 겁니다. 왜냐, 지금 거의 다 그 음식들을 배달을 해 먹거나 어떤 이런 저희가 온라인에서 쇼핑해가지고 다 가공된 것들을 먹다 보니까 거기에는 식품 첨가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죠.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것들이 이런 종류들이 들어있어요. 보존료하고 감미료가 가장 많죠. 착색료도 많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늘 여기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살이 잘 찌게 되고 훨씬 더 질환에 우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온 언어예요. 환경비만. 환경 오염물질들,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을 먹어서 만들어지는 비만,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대사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기능들을 망가뜨려서 훨씬 더 살이 잘 찌게 만드는 반면에, 살을 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수고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환경비만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내분비 결합 물질에 의해서 유발되는 비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독소가 비만의 원인이 된다. 단순히 비만인 거냐? 아니, 비만만이 아니라 다양한, 여기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든가 이런 인슐린 저항성, 이런 걸 비롯해서 많은 이제 활성산소 염증을 유발하는 것도 있죠. 이게 근데 주로 독소가 어디에 쌓이느냐? 지방 세포에 쌓는다. 지방 조직에. 그래서 지방의 대사와 기능들을 망가뜨리고 염증을 유발하는데 얘가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특히 어떤 독소? 지용성 독소가 비만을 유발을 한다. 지방에 쌓이는 독소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연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연구들이 쭉 보면 지용성 독소가 백색 지방에, 우리 지방에 축적이 되고, 이런 축적된 지방 독소는 지방세포 분화를 촉진한다. 지방세포 분화를 촉진한다는 게 뭐냐면 숫자를 많이 늘려준다,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지방으로 완전 지방체로 이제 넘어갔다. 그러면 이게 다이어트 할 때 어떻게 되냐? 요요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그 다음에 독소에서 비만이 발생돼서 이걸 환경적 비만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들이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지용성 독소에 의해서 다양한 질환들이, 특히 이제 사춘기에 있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일으키는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독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저강도의 염증을 유발을 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심지어는 당뇨까지, 비만 당뇨까지 넘어가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독소들을 우리가 예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쥐에다가 실험을 해봤어요.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이 쥐한테다가 이 환경 호르몬, 이게 여성 호르몬인데, 여성 호르몬, 합성 여성 호르몬제입니다. 이게 약으로 쓰이다가 지금은 이제 중단돼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먹였더니 어떻게 되죠? DS라고 하는 이 여성 호르몬, 합성 호르몬제를 먹였는데 컨트롤에 비해서 어떻게 됐죠? 어마어마하게 살이 쪘죠. 네, 이게 내분비 결합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만을 유발하는데 엄청 중요한 역할.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다이어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다이어트가 잘 안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부작용이.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발진도 나고 알러지도 나고 뭐 졸렸고 뭐 막 짜증이 더 많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런 데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분비 결합 물질을 우리가 자꾸 먹게 되면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져요. 내가 이제 비만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먹는 게 이런 내분비 결합 물질, 환경 오염 물질, 독소들을 먹게 되면 지방이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래서 계속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소가 쌓이면 쌓일수록 지방은 커지고 많아지고 비만으로 이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래 건강할 때는 지방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환경 오염 물질이나 이런 물질에 계속 뭐 농약이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들이 지방에 독소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방 조직이 커져요. 일단 지방 조직이 커진다. 그 다음에 지방 조직에서 비정상적인 사이토카인들을 만들어내요. 오히려 식욕을 더 땡기게 만들고 더 배고픔을 더 많이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물질 호르몬제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혈관이 잘 안 만들어져요. 혈관이 잘 안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지방 조직이 산소 공급도 안 되고 하니까 죽어요. 괴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가 살기가 어렵죠. 그렇듯이 세포도 산소가 부족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괴사가 일어나죠. 조직이 죽어요. 그러면 조직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죽은 거를 처리해 여기서 어떻게 되죠? 면역 그 세포들이 이 안에 모여들죠. 면역 세포들이 모여서 죽은 거를 처리할 때 어떻게 돼요? 염증을 유발해야 돼요. 염증을. 그러니까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저강도의 염증이 올라가 있어요. 염증 수치가. 그래서 비만이면 비만할수록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다.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다는 건 뭐냐? 내 몸이 항상 긴장하고 있다. 뭔가 지금 외부에서 감염원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 몸이 항상 비상 상태에 있는 거다. 비상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민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오죠. 그러니까 카테콜아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높아져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짜증이 나죠. 그래서 이게 교감신경 항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오면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 시스템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가 이제 질환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 지방 조직을 할 때는 산소 공급들이 잘 돼요. 근데 지방이 커지고 지방이 많아지면 혈관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지방에는 산소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지방의 대사가 떨어지게 되고 다이어트를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지방이 제대로 연소가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다이어트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약품에도 있고요. 우리가 플라스틱 같은 거, 그 다음에 보존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농약 같은 거라든가 이런데 우리 뭐 식품 이제 뭐 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오염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 이것이 우리 몸의 지방에 쌓이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로 이런 환경 오염 물질 중에서 비스페놀 A라고 하는 BPA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이제 실험 예 중에 하나인데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일으키는 핵심 원인 중에 하나.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건 뭐냐면 여성이 남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고 남성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되냐? 생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탈모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여드름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알러지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런 질환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내분비 교란 물질 같은 환경 오염 물질들이 여기에서 이게 지방으로 가면 지방이 이제 비만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뭐 오발이든가 난소라든가 이런 데 가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간에 가면 이제 간의 기능들이 손상돼서 간에 염증을 유발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용성 독소를 이런 지방에 녹아 있는 독소를 수용성 안전한 물질로 해독시키는 해독 시스템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독소는 지용성 독소다. 이렇게 보시면 녹지 않는 독소다. 그러면 이거를 녹여서 없애는 것이 우리 간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고 질환이 생기고 하면 이 간에서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독소가 점점 쌓이게 되면 점점 이제 질병으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독소를 해독할 때는 두 단계가 있어요. 간에서 두 단계에서 걸쳐요. 그걸 우리가 1단계, 페이스 1,
페이스 2라고 하는 1, 2단계에 걸쳐서 이거를 수용성 안전한 물질을 해가지고 소변이라든가 대변을 통해서 배설을 하는 거죠. 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배설해서 없애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지용성 독소, 약이라든가 아까 약물이라든가 뭐 환경 호르몬 이런 그 물에 안 녹고 지방에 쌓여 있는 독소를 녹일 때에 이런 중간체가 만들어져요. 1차에서 녹이기 위한 중간체가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이 페이스 2에서 이런 영양원, 아미노산 같은 이런 영양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얘가 이쪽까지 안 가겠죠. 안 가면 이 중간체가 떠돌아다니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얘가 다시 또 독이 돼가지고 조직을 망가뜨려서 손상시키고 해서 또 병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해독의 능력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 하는데 발진이 생기고 알러지 생기고 뭐 막 피부가 가렵고 뭐 막 잠이 안 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현상들이 난다. 그러면 뭐냐면, 내 몸에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면역 반응도 예민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해독시키는 1, 2단계를 어떻게 하냐, 요 파란 요 육각형이 일종의 지용성 독소라고 보시면 돼요. 지용성 독소를 이제 물에 녹게 만드는 과정이 우리 몸에 있어요. 그게 1단계가 뭐냐면, 요렇게 OH라든가 뭐 COH, 좀 이제 전문 용어인데요. 이런 작용기를 붙여요. 여기다 이렇게 딱 하나를 붙여놔요. 붙여놓으면 여기에 설탕 같은 거, 아미노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붙이게 되면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이제 수용성입니다. 물에 녹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안 녹는 거를, 지방에만 녹는 거를 이제 물에까지 녹게 만드는 이 과정들이 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완의 과정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으냐, 비타민이든가 플라보노이드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완의 이런 기능들을 하는데 도와주는 거고, 투의 기능을 도와주는 것들은 주로 뭐냐, 아미노산유입니다. 아미노산유가, 그래서 우리가 해독할 때는, 다이어트 할 때는 그래서 아미노산 제제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 2 해독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잘 해독이 되는데, 만약에 아미노산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뭐 글루크로닉 애시드 같은 거, 뭐 우리가 유황 같은 걸 먹죠. 유황 같은 것들을 먹는 게 다 유황 성분이 유황 성분도 이 해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오리 같은 거를 먹고 뭐 유황 오리를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해독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훨씬 더 강화시키는 쪽에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이제 해독이 잘 안 되면 이제 부작용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건데, 머리가 띵하고 잠이 잘 안 오고, 그 다음에 면역 시스템에서 염증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짜증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졸렵고, 뭐 전해질이 망가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배가 자꾸 가스가 차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변비가 오거나, 그 다음에 음식물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져요. 원래는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막 알러지 증상들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에요. 그 다음에 통증들이, 알지 못하는 통증들이 많이 또 생겨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해독이 잘 안 될 때, 그거를 1차적으로 평소에는 모르죠. 근데 그 해독이 잘 안 된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느끼냐? 다이어트를 할 때. 다이어트 하는데 만약에 이런 증상이 나온다. 그러면 내 몸에 해독 능력이 떨어졌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해독 시스템을 같이 반드시 가동을 하거나, 평소에 이런 해독 시스템을 평소에 계속 꾸준히 해오게 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져. 특히 이런 독소들이 언제 많이 쌓일 것 같습니까? 겨울에 많이 쌓이죠, 겨울에. 왜냐하면 환기도 안 되고 음식은 활동은 더 줄어들고 먹는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런 이제 겨울철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대개 야식들을 많이 하게 되죠. 야식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먹은 것들이 다 충분히
대사돼서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되면 그것들이 다 독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주로 이 겨울철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내가 어떻게 독소 쌓이는 거를 막았느냐에 따라서 봄에 다이어트 할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막상 이제 그렇지 않고 겨울에 그냥 막 먹고 어쩔 수 없어 이러다 먹다 하다가 살이 쪄가지고 봄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살이 안 빠진다. 근데 살이 빼다가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나 해독 능력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겠죠. 근데 겨울 같은 때 이런 것들을 잘 미리미리 보완을 해주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봄에 살을 뺄 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나 질환이 발병돼서 우리가 고치고 싶을 때 지방 독소 해독은 필수다. 특히 다이어트에서는 다이어트 효율이 좋아지게 되고 부작용이 없어지고 요요를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해독 시스템을 특히 겨울에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겨울에는 환경적으로 우리가 운동도 쉽지 않고 환기도 쉽지 않고 먹는 것들을 조절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여기에 뭐를 하나 더 줘요. 해독 시스템을 하나를 더 평소부터 겨울 동안에 추가를 해주게 되면 봄에 내가 새로운 어떤 이런 그 다이어트를 하든 새로운 시도를 할 때 훨씬 더 우리 몸을 잘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